유학 준비로 봤을 때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, 만약에 학부생이시고 아니면은 학부까지는 한국에서 다니고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ABCDEF가 중요도 순으로 조금 나열을 했습니다. 이렇게 뭐 미국은 학점이 무조건 뭐 3.5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, 일반적으로는 미국 기준의 최소 3.5, 4.0 만점에 3.5입니다. 그래서 4.3이나 자기가 한국 학부가 4.5 스케일이다, 이런 분들은 이거 환산을 잘 하셔야 되고요. 미국의 사실 이공계는 MIT, 스탠포드, 버클리거든요. 3개 정도는 보통 4 만점에 3.9 이상은 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. 만약에 근데 학점이 좀 부족한데요, 전 어떡하죠? 라고 생각하시면 학점만이 유일한 지표는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학부를 마치고 석사를 바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통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이 학부생 때 쌓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 학점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. 근데 이제 자기가 학점이 부족하다, 근데 난 연구가 되게 좋고 연구를 계속 미국에서 하고 싶고,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좀 전연차부터 연구실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. 왜냐면은 또 하면서 연구실의 분위기도 알고 논문 쓰는 방법도 익히고, 또 이게 연구실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연구 실적을 만약에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상대적으로 있으면 많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뭐 무조건 불가능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박사과정에서는 추천서입니다. 지도교수님의 추천서, 보통 2부에서 3부 정도를 요구하는데요. 학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연구실에 몸담았을 때 그 교수님, 그리고 뭐 성적을 잘 받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3분한테 받게 되는데, 조금 더 연구 실적이나 연구실에서 조금 더 오래 계시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일을 했다, 인턴십을 조금 했다, 이런 데서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미시간에서 석사를 하고 지원을 했을 때 로보틱스나 그 컴사 아니면 AI 로보틱스라고 불리는 이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제일 핫했어요.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바로 지원하는, 제 친구 중에 서울대에서 대학원 석사까지 하고 지원하는 친구 올리잭을 먹거나 이런 경우도 조금 많았는데요. 그 이유가 지금 중국이나 인도 같은 타국에서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이쪽 분야로 지원을 해서 한국에서 바로 나오기가 적어도 쉽지 않았던, 적어도 처음에 올리잭을 먹고 다 조금 더 실적을 보충해서 그 다음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게, 석사 때 같이 제가 연구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의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박사과정은 사실은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서 만약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저 지금 고등학생인데 미국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학부 1학년 때는 즐겁게 노시고 한 2학년 정도부터는 연구실에 들어가는 걸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1학년 때도 정말 원하면 들어가도 되게 좋고요. 네 번째는 이제 SOP라고 하는데요. 이제 Statement of Purpose라고, 자소서 쓰시는 분들은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조금 더 요즘 대학원에서는 한 번에 SOP를 쓰기도 하고, 아니면 Personal Statement, 그냥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것과 Research Statement, 조금 더 전문적 연구에 포커스된 두 가지 어떤 다큐멘터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토플 같은 경우는 약간 미니멈인 것 같고, 사실 이공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분야마다 다른데 어떤 과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도 저도 들었습니다. 그리고 GRE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, 이제 GRE라는 것은 이제 미국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토플과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되게 이제 언어, 벌벌하고 퀀트 이렇게 나눠서 보고, 라이팅 이렇게 3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보는 영어 시험인데, 이공계의 경우에는 사실 GRE 전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히려 퀀트에서 GRE 퀀트는 사실 이공계시라면 조금 열심히 공부하면은 만점을 맞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조금 더 꼼꼼히 해서 퀀트를 하시고 라이팅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GRE는 요즘 GRE나 토플은 많이 조금 덜 중요해지는 약간 추세라고 저도 들었습니다. 참고로 코네도 없앤다고 하고요, GRE를. 그리고 GRE를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는데, 안 보는 학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가장 큰 것은 방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여름 방학 때 최대한 미국의 어떤 문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연구 아니면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조금 더,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학점 관리를 하느라 되게 여러분들이 바쁘실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그 여름방학 한 2-3달 동안의 여름방학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 대신 여름학기를 저는 갔다 왔었고,
인턴십도 했었고 뭐 외국인 학생 교류 동아리, 뭐 학술대회, 연구실 인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조금 더 포커스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미국 학부는 제가 직접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고 보고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연구실 인턴이 맞고요. 조금 더 난 돈을 벌면서 예를 들어 조금 더 회사로 가겠다. 바로 회사 인턴십을 갑니다.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턴십이 이제 아무래도 공개 채용하고 연결되다 보고 군대 문제도 있다 보니까 학부 때 인턴십을 할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스타트업이나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뭐 구글 인턴을 여름에 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먼저 학부 한 2, 3학년 때, 3학년, 4학년 때 함으로써 인턴을 하면은 사실 잡 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 인턴십을 먼저 이렇게 알아보셔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미국 학부 같은 경우는 한국 학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동아리, 예를 들어 뭐 이공계 동아리다, 아니면 로봇을 가지고 무슨 경진대회를 나간 동아리다, 이런 거에 되게 깊은 경험을 가지신 것도 오히려 유학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왜냐면은 SOP를 쓰거나 연구를 할 때 교수님들께서 보시는 것은 약간 단순히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꼭 연구를 진짜 좋아하고 아니면 연구뿐만 아니라 그냥 이러한 이 활동을 많이 해왔던 분들을 많이 집중해서 보시기 때문에 동아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파워풀합니다.